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우디에 가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막 사인을 하고 막 서로 막 뭔가 엄청난 거래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딜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거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냥요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과거 1970년대에 있었던 미국과 사우디의 거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입체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좀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970년대 사우디와 미국의 거래를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사우디가 미국에 뭘 줬죠? 원유를 줬죠.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에게 뭘 줬죠? 달러를 줬습니다. 자, 이 단순한 거래가 단순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거래를 통해서 사우디와 미국은 정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된 지금은 사우디에서 이번엔 이때 받았던 달러를 다시 미국에게 주고요. 미국은 사우디에게 AI를 주고 데이터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의 거래는 이렇고요. 지금 이번에 있었던 2025년의 거래는 이렇다라고 보면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세기 당시의 이 원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한다, AI가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970년대 이 거래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우디가 원유를 미국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 자체의 가치가 이 거래를 한 이후로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1970년대 당시에 원유 WTI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당시 원유의 가격은 3불이었어요. 3불. 진짜 쌌죠. 그만큼 원유라는 것이 수요가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결국 원유의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원유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탄소 기반의 경제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이때 원유, 사우디와 미국의 원유 이 거래를 통해서 탄소 중심의 경제가 탄생됐다. 이것 때문에 물론 미국 때문에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탄소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플라스틱, 그리고 휘발유, 등유, 모든 것들, 심지어 아스팔트까지 원유를 정제해서 끓여가지고 남는 것들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경제를 탄소 경제라고 하는데 탄소 경제가 되니까 당연히 원유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 달러를 주기만 해서 손해냐?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는데 이 거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1971년 8월에 닉슨 쇼크 이후로 달러, 이거 종이 쪼가리, 이거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1974년부터 진행된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 라는 이야기가 생기면서 달러의 패권이 연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생된 것을 우리는 피아트 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피아트 머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아트, 이거 정부가 짓누르는, 지배하는, 이거 돈이니까 써! 안 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돈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짓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피아트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네가 만들어봐. 네가 무슨 코인 만들어봐. 이호수 코인 만들어봐. 그게 되나? 그게 몇 년이나 가나? 며칠이나 가나? 사실 생각해보면 이 달러라고 하는 이 피아트 머니는 지금 1971년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달러가 돈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아트 머니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때 있었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이번 딜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970년대 달러가 아니라 지금 달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건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우디가 당시에는요 달러를 해외에다가 보내가지고 밖에다가 달러를 푸는 것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달러를 밖에 있는 달러를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약달러를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단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약달러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선 약달러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위안화 혹은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에 이제 달러로만 사람들이 너무 달러 그리고 너무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미국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그래서 얘네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피아트 머니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너 위안화 강세 만들어. 그리고 원화 강세 만들어 줄게. 이번에 이제 사건을 보면서 봤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들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느라고 기축통화가 망가진다? 이번에 달러가 너무 급하게 약세가 되던데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건 안 돼. 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우디가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해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AI,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서 주제가 AI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AI 하면서 우리가 뭐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잠깐만. 너무 진지하게? 우리 진짜 중국한테 질 수도 있다고? 아니면 전쟁에서 진다고? 왜? 그러니까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의원님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쏠까요? 중국이 미국한테? 아니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사이버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이버전이 될 거고 AI에서 기술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드론 공격이나 이런 것들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 시대의 AI는요. 이건 그대로 군사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 AI 패권을 양보한다. 그거는 곧 군사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아주 엄중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야, 그럼 뭐 해야 되니? 라고 얘기하니까 AI와 관련된 모든 규제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예요.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아 적으면서 그런 거 알았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AI는 에너지는 그 자체로 군사력이고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이 사우디에게 달러를 받고 AI, 데이터를 준다고 21세기 원유는 데이터인데 AI인데 이걸 준다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 자체가 군사라고 한다면 잠깐만 옛날 생각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사우디에게 원유를 받아서 미국이 달러를 줬던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줬냐면요. 군사 지원을 줬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자국, 동맹국들에게 줬던 것은 무기였죠. 비행기,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그 무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전이라는 것을 관점에서 대비해보면 AI를 허용해주는 것, AI 칩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는 동맹국에게 미국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와 데이터가 진짜 더 중요해지겠구나. 관련된 회사들이 진짜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제가 이 표시를 사우디가 미국에게 달러를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중간에서 누가 가져가나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젠 순왕이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중국한테 지금 엔비디아 칩을 못 팔면 엔비디아 큰일 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아 그래? 야 중국에다 판다고? 중국에다가 지금 군사 무기를 판다고? 그건 안 돼. 아 그럼 우리 지금 망해요. 그러면 야 사우디한테 몰아줄게. 사우디한테 전화해줘?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한테 전화해서 내일 갈 거니까 차 준비해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딜을 성사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사우디와 미국이 이런 딜을 한 것, 이 거래를 한 것이 단순한 거래라기보다는 이 과거 1970년대부터 이어오는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어떤 딜일 수 있겠다. 특히 이 피아트 머니, 달러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또 미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AI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다시 또 AI, 다시 또 데이터, 다시 또 에너지 이런 흐름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